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트도 막 올려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제로 담고 있는 건 메타페스티스트인데, 저는 지난번에 9월 20일, 9월 27일, 그 10월 4일, 세 번에 걸쳐가지고, 진짜 초보자들, 왕초보라고 그러죠.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초, 진짜 기초예요. 그래서 NFT, 메타버스, P2E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능한 한 기본적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AO, 오늘 사실 조금 어렵지만 계속 듣다 보면 수긍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디파이, 이렇게 5가지 테마를 다루면, 이 5가지를 다 알면 적어도 블록체인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 표현이지만 블록체인 초등학교 수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면. 그래서 오늘은 다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좀 전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플랫폼에 회원 되는 방법, 회원이 할 일 2가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영상물이나 자료화해서 온라인에 볼 수 있도록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공개되어 있는 파일들, 자료들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제가 가입하는 방법들은 보여드렸고, 이거 전부 다 유튜브에 있어서 그냥 보시면 돼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보시고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이거 그냥 영상 보고 다른 분 보고 따라 하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등록이 잘 안 되니까 흔히 스폰서라고 그러죠. 초대 소개하신 분이 등록을 해주다 보면 가끔은 등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 되는 분, 즉 초대하신 분이 먼저 다 등록을 해요. 본인 이메일 전화번호. 나중에 뭘 바꾸려고 하니까 본인 게 아니라 꼭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편의상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소개한 분이, 추천한 분이 등록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나면 반드시 본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관리할 때 고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메모, 기록을 해줘야 되는 개인정보들은요. 여러분 앱에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 인증하니까 꼭 필요하고, 전화번호, 신분증 종류 기억해 둬야 됩니다. OTP도 생성한 이 QR 이미지가 있죠. 이것도 가급적이면 저장해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등록했을 때도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인증했을 때 여권 정보,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혹시라도 비번을 잃어버렸거나 새로 세팅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OTP 세팅 새로 뭐 이런 거 할 때 정보가 있으면 빨리 작업을 합니다. 이런 일을 도움을 받으려면 제가 오랫동안 2년간이죠. 지난 2년간 줌 이렇게 강의되고, 그리고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이런 걸 쭉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민원 중에 굉장히 많은 거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인들을, 예를 들면은 뭐 비번 찾는 거, 뭐 OTP 재설정하는 거, 뭐 KYC 인증 이런 걸 못 해가지고 문의하는 거, 기타 블록체인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한 70~80%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 시간은 훌륭한 우리 강사분들이 플랫폼에 대한 PPT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회원들이 등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기
정보들, 관리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 등록하신 분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시니어 분들은 한 번 들어도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연락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소개받고 뭐 가입하고 이러다 보면 소개한 분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 필요한 거를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민원을 본사 텔레그램에 막 올리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올리게 되면 또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거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에 단추를 잘 낄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나머지가 다 쉽잖아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분, 즉 나를 추천하고 소개한 분 말고 그 위에 이 레벨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위 리더분의 연락처는 꼭 알고 누군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속의 지사, 지사장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민원 문제는 뭐 거의 100%다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망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사나 또는 지사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 순서를 좀 밟으면 좋겠다. 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좀 잘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쉽게 문제도 해결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레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에이전시 레벨에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먼저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한테 안 되면 그 위에 총판 그리고 마지막에 지사 대표에게 문의하면 아마 거의 다 제가 생각할 때 99%다 해결됩니다. 본사 CS에 요청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여기가 제가 정리해 볼게요. 회원 여러분들이 멤버로 등록을 하셨죠? 그러면 상위 레벨이 에이전시가 있어요. 또 그 위에 디스트리뷰터 즉 총판이 있고 그 위에 어드바이저 마지막으로 월드 어드바이저 이런 레벨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일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에이전시를 어떻게 보면 연락처든 또 얼굴이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에이전시. 근데 에이전시인데 문제를 에이전시가 못 풀어줄 때도 있죠. 어떤 부분은 해결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에이전시가 요청해서 총판, 즉 디스트리뷰터에게 건의를 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드바이저한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사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본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멤버분들이 이 일종의 이것도 시스템 위계 절차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아마 업무를 보거나 앞으로 일을 할 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굳이 본사에 뭔가 문의하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바쁘시고 일이 많은 강한철 회장님께 뭐 건의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사 대표와 먼저 상의하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예의이기도 하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이제 멤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산하의 멤버를 나를 중심으로 멤버를 추천하는 레퍼럴 하는 일밖에 없고요. 그 레퍼럴 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스템의 한 부분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NFT 말을 육성 관리하는 걸 같이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블록체인 지식을 좀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NFT, P2E, 메타버스, 다오, 디파이 요 다섯 가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다섯 개 주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서 여기 오늘 참여한 분이 완전 초보라고 할 때도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제가 이거 다 강의 끝나면 영상물로 여러분에게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록체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우리 시스템, 플랫폼 구조, 앱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래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지사 내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연락 체계를 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레벨 구조, 그 다음에 각 지사마다 업무 정책들이 있으니 지사 정책을 잘 체크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사 정책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제가 첫 시간에 블록체인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중에 요 연대별로 나온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얘기했죠. 그중에 2022년도에 다오라는 게 다오가 정립되었다. 요 내용도 오늘 몇 번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아마 시간이 지나 잊어버린 분도 있고 이번 주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X2E 시대에 이거 뭘 뜻하냐면 뭔가 행위를 하면 수익을 창출한다. 즉 토큰을 채굴한다. 그래서 이 행위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X2E라고 하고 이 X2E 안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것이 P2E죠.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수익을 얻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면 이런 플랫폼의 주인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DAO, 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혼자 이걸 뭐 정리할 수가 없어서 좀 누구 도움을 받았어요. 챗 GPT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검색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검색해 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디파이 2021년은 NFT가 정립되었고 2022년에 다오가 정의 내려졌죠. 탈중앙 자유조직. 그리고 오픈 AI가 2023년 올해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2030년이 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의 검색 결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제가 번역된 걸 나중에 자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연대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블록체인 역사에서 발전하고 있구나. 처음에 2020년에 탈중앙 금융 디파이가 정의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됐구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걸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2020년도에 디파이가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즉 뭐냐면 중앙의 은행이라는 금융기관 같은 국가나 중앙 금융기관이 없이도 디파이, 즉 분산, 탈중앙화된 분산 금융이 가능하다. 이것이 2020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 인정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나온 게 2021년도에 NFT가 나왔어요. NFT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딱 한마디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유권, 즉 등기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때부터 우리가 말한 자산, 에셋의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파이는 다른 말로 이자 농사의 역할을 한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이거 다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끝나면 뭐 그런 단어 디파이가 이자 농사래 요 정도 기억해서 충분합니다. NFT는 소유권, 그리고 다오는 고용, 즉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일 수 있어요. 자, 다오는 앞으로 어딘가 근무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다오가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메타버스 안에 구현됩니다. 자, 메타버스를 전문가들은 초연결 경제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를 모든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연결돼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하나로. 자, 이런 것을 구현한 플랫폼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진짜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할 거예요. 디파이는 뭘로 발전하냐면 탈중앙 금융이라는 게 게임, P2E,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게임 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게임으로 금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디파이가 진화돼 가지고 지금은 게임 파이로 전 세계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게임 파이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 자, 디파이가 게임을 만나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는 NFT가 역할했죠. 게임파이가 됐어요. 예, 게임파이. 이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NFT라고 하는 거고, NFT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경마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여기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게임들 중에 가장 진보돼 있고 가장 앞선 기술을 채택해 있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메타페스티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프로젝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GPT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복잡해요. 예, 근데 이거를 딱 정리해 보니까 게임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이거는 블록체인에 의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NFT라고 하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네. 여러분이 이제 이거 제가 등기문서 소유권 이런 얘기 드렸죠. NFT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이래서 게임이 만드는 경제를 게임파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게임파이 향후 전망은 어떠냐? 메타버스와 결합을 해서 다오, 탈중앙 자율조직을 통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오픈 AI로 검색했더니 나온 얘기입니다. 예. 여기 내용들은, 그런데 검색을 어디서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메타프 글로벌 이런 자료들도 참조했더라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뒤에 또 다시 설명드리는데, 게임파이는 한마디로 게임이라는 것이 금융화되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기에는 NFT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서 개인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탈중앙화된, 즉 개인이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제가 또 정리해서 스마트폰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줄여왔어요. 이렇게 향후 전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메타버스와 결합해서 새로운 게임 경제가 만들어지고, 다오라는 탈중앙 자율조직, 이 분산 조직. 자, 다오가 뭔지 뒤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 내려 드리겠지만 계속 여러분이 듣다 보면 저게 뭐지? 이런 걸 말하나 보다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오에 의해서 다오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게임 프로젝트에, 게임 발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NFT 자산을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오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결과 지금의 게임 산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메타 F 그룹은 사실 이 지금 얘기한 게임파이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판도를 바꿀 선두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파이 자꾸 처음 들었지만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게임파이가 뭔데? 게임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NFT를 가지고 P2E 즉 게임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금융을 일으킨 거야. 탈중앙 금융. 근데 그런 게 뭔데? 예를 들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 이런 걸 시도를 했고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 이런 걸 통해서 크게 붐을 일으켰죠. 마지막으로 이거를 완성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메타베스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차피 챗 GPT를 활용해야 돼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게임파이하고 다오는 뭐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것도 복잡해요. 내용이 많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를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오를 게임파이가 다오를 채택했더니 게임 개발과 재정적 결정에 다오 멤버들이 즉 유저들이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투명성과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가 다오의 활동으로 더 발전한다. 따라서 회원이 이 회원들이 이 다오의 회원들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정리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권과 배당권을 가짐으로써 메타베스티스트의 주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 다오의 정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딱 몇 마디로 줄여보면 그러면 메타베스티스트는 뭐냐? 세계 최초로 4차원 메타버스를 만든 건데 바로 게임 플랫폼으로 다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메타베스티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계 최초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로 발전된 4차원 메타버스로 다오를 결성했다. 자, 메타베스티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사장님들이 이전에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고 이미 잘 정리된 거를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재탄생시켜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가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전 세계 게임 유저를 한 곳에 모아 경쟁하며 즐기는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이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보니까 메타버스, NFT, P2E, 그리고 소유권, 아레나 스타디움,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게임이다. 예. 자, 이 말은 맨 뒤에 할 얘기인데요. 제가 편집하다 앞에 들어와 있어요. 메타 F 그룹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메타베스티스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자, 메타베스티스는요, The Best DAO 뭐 이렇게 누가 이 말을 만들어 줬어요. 메타베스티스는 최고의 다오입니다. 자, 다오가 무엇인가를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자, 다오를 만들게 된 회사 이야기를 잠시 좀 해드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다오 설명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처음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근데 너희 얘기하는 회사가 뭐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회사 얘기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이름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난번에 처음에 정리해드렸는데 회사와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끔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명, 정확하게 회사명은 우리말로 쓸 때 메타F 그룹이라고 쓰고 발음할 때 메타프 혹은 메테프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아요. 메타프 그룹. 창업자,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한 분이죠. 개발자가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회장님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뵀을 때 정말 체중이 많이 빠지셔서 너무 많은 일을 이렇게 하셔서 조금 이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자, 프로젝트 저희 사업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임 플랫폼이 있고 코인 거래소, 이거 글로벌 코인 거래소입니다. 코인 거래소 플랫폼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산, 에셋이 되는 재원이 되는 거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에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NFT 말, 메타S 토큰, 메타F 토큰, 그리고 플랫폼 안에, 앱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타캐시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여기에 오늘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 네 가지는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오전 10시에 강의 있고 지금 시간이 저녁 9시죠. 매일 있어요, 매일. 훌륭한 전문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으면 이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구조는 크게 본사는 개발과 경영을 하고 전 세계 지사들은 마케팅을 합니다. 이 구조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멤버서부터 시작해서 5단계 레벨을 가진 지사 다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플랫폼 이름을 저희가 메타페스티스라고 부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4차 산업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회사 이름도 알았고 플랫폼 이름도 알았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도식화해서 자, 메타이프 그룹은 현재 본사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자, 게임 플랫폼이 있고 메타페스티스 그리고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지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 지사의 영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은 다른 우리 강사님들 전문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저 미국 법인도 이미 라이센스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 다문화 공동체하고 협업으로 지금 여러 나라의 이 네트워크망을 만들고 있죠. 지사망을. 이렇게 해서 회사는 나눔 경영, 참여 경영, 통큰 경영, 투명 경영을 실현하는 글로벌 회사이죠. 한국에서 모텔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회사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법적 권리이죠.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라이센스가 없이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게임 라이센스를 세계 최초로 획득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이름만 G1, G2, G3, G4 이런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게임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회사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회사가 정말 실체가 있냐 없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개발 회사 중에 자체 개발진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탑 회사들이죠. 게임 업계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프로그래머들이 전부 합류됐어요. 그래서 이 개발진만 봐도 막강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여러분들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다오가 된 거죠. 자, 이 스태프들 이야기들도 거의 200여 명의 직원들 이야기들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회사에 실체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드렸지만, 게임 회사로서 이 엔진이란 말은 프로그램인데, 게임의 메인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자체 엔진을 가지고 게임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게임 엔진은 전 세계에 제가 챗 GTP에 문의를 했더니 한 몇천 개 이상이 되고, 양대 산맥이 있더라고요. 두 개, 유니티, 언리얼이 거의 양분해서 이 게임 엔진을, 게임 회사들이 거의 이 엔진을 쓰는 이유가, 거의 많은 회사들이 엔진을 개발해 놓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대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엔진을 개발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회사의 위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자, 회사가 실체가 있는가 이야기 드렸는데,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냐면, 이미 여기 평가된 걸로 보면 탑 10, 업계의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상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또 이 내용들도 다른 훌륭한 강사님들 강의를 들으시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 주목한 게 뭐냐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 4차 산업 전문위원 중에 유일하게 9명 있는데, 외국인 1명 있는데 바로 회장님이 전문위원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4차 산업 웬만한 데서 다 4차 산업 한다고 그러죠. 베트남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경제도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죠. 한 10분의 1, 그 정도인데, 여기는 우리가 아는 먹거리 산업들이 많지 않아요. 굴뚝 산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부 자체가 4차 산업에 모든 걸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메타프 그룹 수장인 강한철 회장님이 이 분야의 또 전문가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임명한 거죠. 한국 같으면 거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여러분 사례를 가지고 회사가 어느 포지션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CEO에 대해서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프로필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필은 생략을 하고요. 어록 중에 굉장히 많은 어록이 있지만 제가 한번 그냥 읽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말라. 내가 죽어도 게임은 남아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게임이 왔다.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번다. AI를 통해 세상이 뒤집혀진다. 저는 이 어록들이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하나 뒤에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기업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기업들이 있죠. 세상에는 굉장히 위대한 초인류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너 크기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봅니다. 여러분, 돈을 10억 벌어본 사람, 100억 벌어본 사람, 1000억 벌어본 사람이 있어요. 1000억 벌어본 사람은 또 1000억 벌기 쉽죠. 조 단위 돈을 만져본 사람은 또 조 단위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죠. 경험으로 말합니다. 게임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 블록체인 분야도 최고 전문가인데,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업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사실 사업 자체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을 실제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조그만 사무실인데 한 70명 들어오면 꽉 차버리는데 오셔서 강의를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정말 감동한 거는 직접 오너가 나서서 해결해요. 그리고 많은 CEO들을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일을 하면서 대개는 뒤에서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따르게 하고,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본 것은 그냥 직접 해결하고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으면 바로 해결해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일으킬 때 무슨 금수저로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고, 게임 사업을 일으킬 때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말하자면 광고지도 처음부터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게임 홍보하고 조직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게임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경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강한철 회장님이 이 게임 거의 30년간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셨대요. 블록체인도 뭐 거래소까지, 세계적인 거래소까지 만들 정도로 독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경험을 다 하신 거죠. 근데 뭘 보셨냐면 글로벌 전조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보인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미 보신 거잖아. 전조원 플랫폼을 만든다.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에이 무슨 천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만큼 되거든요. 글로벌 전조원 플랫폼 기업을 이미 설계를 해서 이미 기초를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중소업체지만 소상공 이런 걸 지도하면서 일을 해본 경험에서 선점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습니다. 한번 누군가 선점을 하죠. 후발주자가 추월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글로벌 시장을 게임 더구나 지금의 이 기술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규모, 사업 방식 이런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처음부터 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시작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원 복지가 대기업 수준이에요. 처음부터 조그만 벤처기업 중소업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베트남 직원들한테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1인 1기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민원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CS팀에 배정해서, 저는 현장 문제를 이렇게 오너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많은 CEO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이런 CEO를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오에 참여했는데 정말 전 세계를 지사 시스템으로 정말 잘 만들어 놨죠. 혁신적인 지사 시스템 덕분에 여러분도 오늘 저의 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직원과 고객과 사업자를 소중히 하는 이런 회사를 이미 만들었어요. 오너가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은 오너 크기만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랫폼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재미로 GPT를 그냥 검색해봤어요. 메타프 그룹을 검색하시오. 그랬더니 영어로 뭐 이렇게 쫙 써놨어요. 우리말로 번역해 주시오 했더니 번역을 했는데 뭐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뭐 메타프 글로벌은 탈중앙 플랫폼을 운영하며 B2E 즉
플레이트 원 생태계를 제공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경마 게임으로 유명하며, 야, NFT 기반의 경마 게임으로 유명하며,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안 보이시죠? 나중에 제가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자료 드릴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프 그룹은 메타페스티란 암호화폐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는 현물 거래 말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선물 거래도 하고 있다. 예. 정말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왕 검색하는 김에 야, NFT 말 경주를 기반으로 한 그런 뭐 게임을 검색해봐라 했더니 뭐 이렇게 검색을 해줬어요. 제드러니니 뭐 베가시니 디레이스니 실크니. 예. 근데 이 규모들을 보니까 그래도 매출을 뭐 한 1,000억 정도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건 있긴 한데 제가 이걸 쭉 검토하면서 하나 얻은 결론이 있어요. 메타페스티스트하고 비교하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메타베이스가 대학생 정도면 이거 혹시 특정 회사에 관련된 분이 계시면 곤란해서 요까지만 할게요. 예, 요까지만. 예. 나머지 얘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이미지를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거 다른 회사. 예. 어떤 데는 이미지가 페가시 같은 경우는 날개 달린 말 뭐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거보다 좀 투박하고요. 예, 그리고 디레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말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잔뜩 있어요.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 토큰 생태계는 오늘 다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제가 빨리 말하는데도 뭐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다오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짐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디파이 이야기할 때 토큰 생태계는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은 이런 토큰들이 연동돼서 생태계를 만든다. 아재 개그 제가 이건 주워 들은 건데 세상에는 조물주가 있고 그 위에 건물주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마주가 있다. 막 이거 갖고 저한테 이게 그 하시지 않기 바라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제가 이 말을 여기다 꼭 쓴 이유가 있어요. 전조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플랫폼은 네,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데 거기에는 이 자산이 되는 우리 흔히 말하는 토큰이 있어요. 메타 F 토큰이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이 다 하도 많이 들었던 거라서 제가 이 얘기만 좀 도움되라고 할게요. 이 토큰은 여러분들이 스테이킹 할 수 있고 수합해서 캐시로 생태계 화폐처럼 쓸 수 있게끔 수합이 되죠. 메타캐시랑 수합되죠. 그런데 게임 코인들을 조사해 보면요. 게임 코인의 유저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게임 코인의 유저가 10만이 넘어가면 진성 유저 실제 출입하는 유저가 1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 가격들이 $1 미만은 없을 정도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일반 쇼핑몰 유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얼마쯤 간다는 얘기인지 제가 $10가 한 10,000원 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게이머들은요, 이 코인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왜? 플랫폼에서 내가 100만원치 사가지고 게임하는데 베팅하는데 쓰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런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디파이 얘기할 때 제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S토큰 얘기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결론만 얘기 드리면 이 STO 토큰으로서 배당을 실제로 이게 플랫폼 안에서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를 제가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내일 또 나올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한 이런 업계의 세계 최초 이건 사실 역사적인 일이에요. 네. 배당 토큰이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수입원 자체도 확실합니다. 게임이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될 것인지는 여러분도 잘 많이 들으셨을 거고,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고, 이 토큰이 바이낸스 상장하는 과정에 예정 다 돼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을 밟아서 상장할 거고, 그 이후에 이 토큰 자체 가격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오 토큰으로 새 역사를 쓴다는 거죠.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오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오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S 토큰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NFT 경주마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저는 이 한마디로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잘 키운 NFT 말 한 마리가 강남 아파트 한 채 안 부럽게 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말이 100만 마리가 다 끝나가지고 20만 마리로 줄어드는 이 가격 파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아이템 샵이 열리는 이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라서 그냥 말이 어느 날 억대 넘어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내부 자산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요 얘기도 드려야 돼요. 생태계 내부의 메타캣이란 뭐냐? 생태계 내부의 화폐고요. 얘는 수화폐에서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쓸 용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어떤 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분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월드 어드바이즈. 예. 현재 가장 소득을 많이 창출한다고 합니다. 뭐 80억, 듣기로는 80억, 100억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질 않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이 캐시, 메타 캐시가 그런 일을 합니다. 국내에도 그런 뭐 10억대 이상 버는 우리 월드 지사장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에 궁금하시면 여러분 소개하신 분이나 지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경기장 아레나 스타디움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지금은 플랫폼을 바꾸면서 엔진을 바꿨죠. 엔진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예전 버전의 직선 주로 경기만 보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곡선, 장애물, 도움 경기 이런 게 다 경기장에 나오죠. 앞으로는 이 아레나 스타디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4차 산업 이 플랫폼으로서 아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은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요거를 건너뛰면서 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다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건너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 강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고 이걸 뭐 다 이해 못 하셔도 이 대목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베스티스는요, 그냥 블록체인의 이 모든 것들을, 원리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융합해서 하나의 블록체인 역사상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완성된 다오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메타베스티스가. 예. 이게 제가 오늘 그냥 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4차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오늘 이런 얘기를 앞에 들으셨잖아요. 게임파이가 있는데 디파이가 발전해서 게임이 금융을 만들었다. 게임 금융. NFT 자산이 있고 B2E 모델로 디파이가 통합된다. 그 결론이 뭐다? 엑시 이런 걸 넘어서 뭐가 메타베스티스트가 바로 다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오가 뭐니? 이러면 야 이렇게 복잡해.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토크노믹스는 이런 플랫폼을 다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탈중앙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배당도 받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의 주인인 거죠. 이게 다오예요. 다오가 앞으로 이제 다오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바로 메타페스티스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맛배기로 이렇게 토크노믹스, 토큰 경제가 이렇게 움직인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F코인을 사서 플랫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스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왑하죠. 메타 캐시로 스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요. 말을 사고, 지금은 이제 교배가 끝났지만 이제 또 할 일이 많죠. 합체, 합성, 분해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 액세서리 많죠. 육성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할 때 메타캐시가 사용돼요. 토큰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리고 게이머들이 이제 여러분들 배팅 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어디서? 가상 경기장에 우리 말들이 출전해 가지고 게임을 하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또 발생하죠. 게임 수수료들이 막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S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누구요? 다오로 들어오는 거예요. S 토큰을 가지고 있는 어디로 온다고요? 다오에 옵니다. DAO. 그래서 다오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여러분 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플랫폼, 즉 메타버스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탈중앙화된 금융과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죠. 투표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구조 전체를 다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오의 가장 완벽한 혹은 세계 최초의 모델을 저는 메타페스티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개인 의견이라서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이 말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10년 안에 이런 게임 플랫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회장님이 자신하는 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게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년 안에. 따라서 메타페스티스트는 가장 진보된 성공적인 다오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자, 메타페스티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오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아마 다 이해가 안 되셨어도 앞으로 이런 단어를 자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오늘은 여러분이 DAO, 다오라는 개념을 하나 배웠다. 왕초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에 좀 이런 자료들이 보충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가량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게 조금 더 준비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